이제 오늘 다항식의 마지막 단원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우리가 어떤 다항식의 곱셈에서 x-1, x 플러스 2가 있다. 자,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합배짜리, 곱배짜리로 이렇게 써주는 것을 전개한다 그러죠? 이쪽으로 가는 것을 전개한다. 자, 이때 전개할 때 사용하는 것이 곱셈 공식이죠. 그러면 자, 똑같이 분배 법칙인데 이렇게 다시 돌려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원래 걸로. 그걸 우리가 인수 분해한다라고 이야기해. 여기서 인수는 수에서 약수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곱의 형태로 표현해 주는 것이지. 됐죠? 그래서 자, 전개할 때 사용하는 것이 곱셈 공식이라면 인수분해할 때 사용하는 것은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그런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들을 보면 알겠지만 전개할 때 쓰는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할 때 쓰는 인수분해 공식이 순서만 다르고 완전히 다 똑같죠. 즉 새로운 공식이 하나도 나온 게 없어. 한마디로 곱셈 공식을 다 외우면 인수분해 공식은 자동 암기가 된 거야 지금.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은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자, 선생님이 설명할 때 나왔던 형태, 그 형태를 눈여겨보지 않으면 공식은 알지만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을 암기할 때 꼭 형태로 외워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케이. 자, 이제 중요한 거. 선생님, 저는 곱셈 공식 전부 아는데 인수분해만 하려고 하면 막힙니다. 네, 쉽지 않죠, 인수분해가. 자, 그래서 자, 인수분해는 지금부터 설명할 인수분해 6단계,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하나씩 어떤 단계를 적용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풀어줘야 돼요. 자, 인수분해 6단계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인수분해 방법 6가지라고 하지 않고 6단계라고 한 이유가 중요해. 첫 번째 단계부터 순서대로 적용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첫 번째 공통 인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자, 인수분해의 처음 시작은 공통 인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공통 인수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예를 보면 MA 더하기 MB 더하기 M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는데 각각의 항에 전부 다 똑같은 M이 들어있죠? 이렇게 모든 항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는 걸 공통인수라 하고, 공통인수는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공통인수를 다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공통인수 안 묶고 자꾸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풀어요? 많이 물어봅니다. 일단 묶고 나면 보이는데 안 묶어서 틀리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인수 묶는 게 끝났으면 이제는 공통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 자, 공통인수와 공통부분의 차이. 공통인수는 모든 항에 똑같이 들어있는 거야. 공통부분은 일부만 똑같은 게 있는 겁니다. 일부만. 그래서 공통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치환하여 풀어주시면 돼요. 됐죠? 치환해 푼다. 자, 예를 들어보면 x-y-1의 제곱 2배의 x-y-1 3. 자,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x-y-1이 똑같이 들어있죠. 근데 3 마지막 항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에만 들어있는 녀석을 공통 부분이다 라고 얘기한대. 그러면 x-y-1을 t로 치환하세요. 자, 주어진 식이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됐죠? 자,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했어요. 이렇게 합배짜리, 곱배짜리 형태야. 여기 앞에 나온 게 합배짜리, 뒤에 나온 게 곱배짜리. 더해서 마이너스 2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걸 찾은 거죠. 자, 이게 답인가요? 왜? 공통분을 다시. 그렇지. 자, 이 주어진 식은 x, y로 표현된 거지 t로 표현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t를 없애고 다시 원래대로 x-y-1 빼기 3에 x-1, y-1 플러스 1로 이렇게 원래 문자로 바꿔줘야만 답이에요. 알겠죠? 시원한 걸 돌려놔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는 공통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 자, 바로 세 번째. 자, 공통 부분, 공통 인수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을 적용합니다. 자, 공식 적용이 맨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공식 10가지 정도 봤죠? 10가지 또는 뭐 12가지 얘기하는데, 자, 이 공식들을 적용할 때도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뭘 기준으로 하냐면 항의 개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항이 2개짜리. 자, 항이 2개짜리는 어떤 공식을 쓰냐? 제마제. 맞죠? 제마제. 또는 xn승 플러스 yn승.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돼요. 항 2개짜리는. 자, 항이 3개입니다. 자, 항이 3개면 우리가 제일 먼저 완전 제곱식인지 봐야 돼요. 완전 제곱식. 앞에 거 제곱, 2개 곱해 2배, 뒤에 거 제곱. 됐죠? 이런 형태인지 확인을 해봐요. 자, 완전 제곱식이 안 되면 조금 전에 했던 합배짜리, 곱배짜리를 봅니다. 자, 합배짜리, 곱배짜리의 특징은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는 거예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데 합배짜리, 곱배짜리가 아니라 인수분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완전 제곱식은 체크를 해봤을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기가 1이 아닐 때는 쭉쭉 크로스. 맞죠? 그래서 A, B, X, AC죠. 공식의 AC, X제곱에 AD 플러스 BCX의 BD. 쭉쭉 크로스 형태를 확인해 보시고. 자, 이거 말고 이제 사실은 4차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르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자, 이제 항이 4개짜리로 볼게요. 자, 항이 4개짜리는 단독으로 공식을 적용하지 말고 하나 3개로 분리하던지 2개 2개로 분리해주면 다 풀려요. 됐죠? 항이 5개짜리가 있다. 2개, 3개로 나누어서 쳐다본다. 이해되죠? 자, 이런 순서대로 항의 개수에 따라서 공식을 일단 적용을 해봐. 자, 공식 적용을 해봤는데, 공식이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야. 자, 그런 형태가 이제 4번부터 나와요. 자, 첫 번째, 보기차식인지 확인합니다. 이 복자는 겹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차식이 겹쳐있다 이 뜻이에요. 즉, 얘는 x제곱, x 4제곱과 같이 지수가 짝수차만 들어있는 2차식을 우리가 복 2차식이라고 합니다. 4차식이죠? 짝수차만 들어있는 4차식을. 자, 푸는 방법이 2가지예요. 첫 번째, x제곱을 large x로 치환해 봅니다. 자, 치환해서 합배짜리, 곱배짜리로 인수분해가 되면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치환했는데 안 풀리네? 그러면 제마제로 변형을 해줘요. 자, 여기서 제마제로 인수분해하라고 하지 않고 변형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변형을 해야 풀린다는 거예요. 맞죠? 자, 첫 번째 거 예를 들면
x 4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2로 해야죠. 자, 이렇게 써놓으면 2차, 4차 상수, 보기차식이죠. 그러면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은 라지 x, x 4제곱은 x제곱 이렇게 되겠죠? 3x 플러스 2. 자, 무슨 형태야? 합배짜리, 곱배짜리. 그죠? 그래서 자, 합은 마삼, 곱은 2. x-1과 x-1을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가 돼요. 뭐죠? 제마제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까지. 됐죠? 자, 이건 쉽게 풀렸어요. 그런데 자, 이 문제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 보기차식이기 때문에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하면 다음과 같이 돼. 근데 이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제마제로 변형해서 풀어야 돼요. 자, 제마제로 변형한다.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식이 되게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4승이고 여기가 1이니까 앞에 거 제곱 2개 곱해 2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만들려면 여기 2가 있어야 돼요. 맞죠? 네. 근데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x제곱을 하나 빼야죠. 그러면 주어진 식이 x제곱에 플러스 1의 완전제곱에서 x제곱을 빼는 제마제 형태가 된대. 제마제는 어떻게 풀죠? 합과차의 곱이죠? 합과차의 곱이야. 그래서 알맹이 요놈과 요놈의 합과차의 곱.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의 합과 x제곱 플러스 1 x의 마이너스. 자,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정리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 2차식의 경우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던지 아니면 제마제로 변형하던지 해서 풀어주면 된다. 복 2차식 이해되죠? 다음 이제 복 2차식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상당히 복잡한 식이란 얘기죠. 상당히 복잡한 거야 이거. 자, 복잡한 식인데 문자가 하나예요. 자, 복잡한 식인데 문자가 한 개밖에 없어. 자, 이 문제는 인수정리로 풀면 됩니다. 자, 인수정리 저번 시간에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인수정리란 우리가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경우로서 자, FA를 넣었는데 여기다. 그러면 주어진 식이 x-a를 뭘로?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말했죠?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결국 식이 복잡한데 문자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 문자에 어떤 특정한 숫자를 넣어서 0으로 만드는 값을 찾아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원래는 최고차항의 수를 상수로 나눈 곳에 약수를 우리가 넣어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복잡한 게 나오지 않으니까 대입하는 수는 상수항의 약수, 양의 약수, 음의 약수를 넣어보면 대부분 풀리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할 때 인수정리를 사용하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x 4승, 4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2. 자, 우리 인수분해 7단계로 생각을 해보려 했으나 보니까 공통부분, 공통인수 뭐 이런 거 없고 이런 공식은 본 적도 없고
보기차식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아니죠? 그럼 이제 복잡한 식으로 남았으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를 넣어봐야 돼요. 자, 어떤 숫자를 넣느냐? 마이너스 10이라는 이 숫자에 약수들을 넣어보면 돼. 자, 가장 눈에 띄는 게 1이죠? x에 1을 대입해봐요.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16, 마이너스 12. 4, 0이네요, 딱. 5, x에 1을 대입했는데 0이 되었다. 결국, x-1이 인수다. 이 말이죠? 그 다음, x 이번에 마이너스 1 넣어봅시다. 1,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6, 마이너스 12. 0 되나요? 0 안 되죠? 0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2 한번 넣어볼게요. 16, 마이너스 4, 8에 32, 마이너스 4, 플러스 32, 마이너스 12. 딱 0이네. 5, 2 대입했을 때 0 됐기 때문에 x-2도 인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거 굳이 다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일단 x-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어. 1차로 나누어 떨어지면은 나눗셈 할 때 뭘 사용하면 편하죠?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편하지. 오케이, 조립제법. 4차, 3차, 1차, 2차, 1차, 상수. 1을 넣겠습니다. 내려올 땐 더하고, 올라갈 땐 곱해주죠. 0, 나눠 떨어지네요. 여기 2도 되는 거 알았으니까 2도 할게요. 자, 이 몫이 나눠진다는 얘기죠.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12, 0 이렇게. 그렇다면 남는 게 요 녀석이 남았네요. 결국 주어진 식은 x-1도 인수고 x-2도 인수고 목 남은 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남았는데 요것도 인수분해 되죠? 합배짜리, 곱배짜리.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 그래서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 자, 다음과 같이 문자가 하나짜리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해되죠? 자, 하지만 실제로 문자가 2개짜리도 숫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x 대신에 y 또는 x 대신에 2y 이런 걸 넣어서 인수정리를 변형해 사용할 수도 있어. 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알아두고 마지막에 6번째 인수분해 6단계. 자,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자, 무조건 6단계로 풀려요. 자, 요거 말고 이제 그 상반식을 인수분해한다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6번까지로 다 풀리는 문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즉, 최후의 보루야. 자, 지금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복잡한 식인 거고 문자가 2개 이상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해 줍니다. 중요해요. 자, 그냥 현재 나와 있는 배치로 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차수가 낮은 게 있으면 그 문자로 정리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바로 들어가 보면 x제곱 빼기 xy 2y제곱 마이너스 2x y 빼기 3. 자, 다음을 인수분해하여라. 자, 이거 뭐 5단계까지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바로 보이죠? 자, x는 최고차항 2차죠. y도 최고차항이 2차죠. 그러면 자,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해야 하는데 차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아무 문자나 정리해도 돼. 됐죠? 자, 그래서 x로 정리를 해줄게요. x 2차 됐죠? 자, x 됐고 x 1차인 게 여기하고 여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x로 묶으면 y 플러스 2 남고 남는 게 2y제곱 7y 빼기 3이 됐어요.
자, 이렇게 낮은 차수 문자로 묶은 이유는 그 차수에 따른 각각의 항들을 따로따로 인수분해하려고 묶은 거야.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따로따로 인수분해 해줘야 돼요. 여기 돼 있죠? 그럼 이런 인수분해를 해보자. 자, 완전 제곱식 아니죠? 2y 제곱이니까. 게다가 형태가 최고차항 1이 아니기 때문에 쭉쭉 크로스. 네. 형태 맞죠? 네.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2y 만들어야 돼요. y하고 마이너스 2y. 곱해서 마이너스 3을 만들어야 돼. 마이너스 3과 1을 하면, 이렇게 하면 6y. 이렇게 하면 y. 더하면 7y. 딱 맞죠? 네. 무슨 자 모양으로 읽어? Z자 모양으로. 그래서 x제곱에 x, y 플러스 2,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됐죠? 자, 이렇게 각각의 항별로 따로따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전체적인 형태를 보자. 전체적인 거. 전체적인 형태를 보니까 x에 관해서 2차고 최고차항 1이죠. 근데 완전 제곱 아니지. 그러면 합배짜리, 곱배짜리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두 개, 이게 합배짜리야. 더해봅시다.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오, 똑같네요. 결국 그래서 합배짜리, 곱배짜리니까 이렇게 써놓고 x 적고 플러스 y 빼기 3.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잘 안 될 때는 복잡한 식이기 때문에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해주면 된다. 네. 이해되죠? 네. 이상 인수분해 6단계였어요. 다음 식 x-1, x 플러스 2, x-3, x 플러스 4 더하기 14를 인수분해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 4차 전기에서 풀기에는 너무 복잡해 보이죠? 실제로 안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4차를 적당히 묶어가지고 이제 치환을 하고 싶어. 이 말은 공통 부분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두 개씩 묶어서. 그런데 자, 묶을 때 순서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반드시 두 개씩 묶어 전개할 때 합의 자리가 똑같게 전개해야 돼요. 합의 자리가 똑같게. 즉 이렇게 더하면 1이죠. 이렇게 더하면 1이죠.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자, 다음과 같이 묶어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 x제곱 플러스 x가 나오는데 이거 공통 부분이죠? 공통 부분이 생겼다. 어떻게 풀지? 치환해 줍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를 t로 치환하면 t-2, t-12 이렇게 치환이 되죠? 합배짜리, 곱배짜리 t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24, 48 됐죠? 자, 이거 합배짜리, 곱배짜리예요. 6, 8에 48이네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또 나왔어. 합배짜리, 곱배짜리. 자, 이건 인수분해 안 되죠? 네. 이대로 놔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